대표님께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 회사의 주식가치를 더 떨어뜨려서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.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. 세무법인 신율입니다. 오늘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법인세를 절세하거나 주식을 이동할 계획이 있다면 꼭 아셔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주식을 증여할 때는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중소기업의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는데 평가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개념을 알면 아무래도 증여 시기를 조절해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익이 평소보다 적을 때 아니면 비용 처리를 할 게 많은 해에 맞춰서 주식을 증여하면 당연히 증여세는 줄어듭니다. 올해 대표님들 회사는 어떠신지요? 만일 평소보다 이익이 적어 주식 가치가 떨어진다면 세무법인 신율에 연락하셔서 주식 가치를 더 떨어뜨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또 각 회사마다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주식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의 이제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가중평가로 합니다. 우리 회사의 자산 가치가 10억이고 또 우리 회사의 올해 이익이 5억이다. 이럴 경우 자산 가치 40% 그리고 또 이 손익가치 60% 해서 가중평가합니다. 만일 우리 회사의 자산이 10억이다. 이랬을 경우에 40%니까 이제 4억이죠. 그리고 또 이익은 우리 회사가 계속 이렇게 이익이 날 거로 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을 하죠. 5억 곱하기 이제 10을 하면 50이죠. 거기에 이제 60% 하면 이제 30억입니다. 그래서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는 34억이 됩니다. 자, 그렇지만 만일 우리 회사가 부동산 과다법인이다. 이랬을 경우에 우리 회사의 자산 가치는 6억이 되죠. 그리고 또 우리 회사의 손익가치는 20억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 회사는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26억짜리 회사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회사의 자산 가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휴폐업 중인 법인,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을 개시하고 3년 미만 법인,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비율이 80% 이상인 법인은 우리 회사의 이제 자산 가치만 가지고 평가합니다. 이때 부동산이라 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토지, 건물, 그리고 또 우리 그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, 그리고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다 부동산 비율에 포함됩니다. 물론 이거 말고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은 이 세 가지 정도 됩니다. 자, 만일 대표님께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 회사의 주식가치를 더 떨어뜨려서 증여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재고 자산을 활용하는 겁니다.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요즘 이제 비상장 회사들한테는 핫 이슈입니다. 법인에서 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재산들은 다 이제 손비 인정이 됩니다. 이게 21년도 2월경에 법이 바뀌어서 요즘 중소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고 있습니다. 물론 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이것들이 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혜택도 이제 크지만 법인에서 이렇게 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식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. 우리 회사의 자산이 10억이고 이익이 5억일 경우에 자산 가치는 4억이고 손익가치는 30억이죠. 이때 주식 가치가 34억입니다. 그렇지만 올해 이익 중에 2억을 출연해서
또 내년, 내후년에 쓸 이제 복지 예산을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면 우리 회사의 자산 가치는 그대로 4억이고 손익 가치가 이제 18억으로 떨어집니다. 그래서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는 22억이 됩니다. 이 방법을 활용해서 만일 복지 예산을 좀 미리 복지기금에 출연하고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사용하면 이렇게 현저하게 주식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재고 자산을 활용하는 건데, 대표님들 만나보면, 올해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아서 원자재 같은 것들을 많이 사면 이 비용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꽤 있습니다. 그렇지만, 이게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만일 기초 재고가 10개 있고 단기에 상품 재고 매입을 5개 했다.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가 이제 10개다. 이럴 경우에 우리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이 5개입니다. 우리가 그 2개를 더 추가적으로 원자재를 매입한다 그래도 기말 제품 재고가 12개가 되기 때문에 온전히 5개만 비용 처리됩니다. 원자재를 매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비용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만일에 우리가 7개를 매입하고 그리고 또 기말 재고를 10개로 잡는다. 그러면 7개가 다 비용 처리가 되겠죠. 그렇지만 이거는 완전히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. 그리고 또 이거는 기장 세무 대리인하고 이제 상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 부분은 완전히 온전하게 끝나는 게 아니죠. 그 다음에 10개가 되고 5개가 나갔다 그래도 3개만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말 재고가 10개로 바로 잡혀지는 거죠. 자,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영상에 공개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부분인데 어떻든 간에 이제 많이 쓰기도 하고 또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좀 활용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법인세를 줄일 수는 있지만 온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올해 법인세를 좀 줄이고 내년에는 줄어든 법인세만큼 다시 법인세를 내야 되는 거죠. 자, 오늘은 이렇게 이제 법인세를 줄이거나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아마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려면 시간이 적어도 2-3달은 걸립니다. 그래서 만일에 내년에 법인세를 좀 줄이고 싶거나 아니면 또 주식을 증여할 계획에 있는 대표님들은 올해 좀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